자, 이어서 90페이지 윤활장치부터 볼게요. 윤활장치가 뭔가요? 윤활장치? 잘 모르겠으면 책을 보세요. 네, 첫 번째 줄 기관 실린더와 피스톤, 크랭크축, 캠축과 같이 운동 마찰 부분에 유막을 형성해서 고체 마찰을 유체 마찰로 바꾸게 오일을 공급하는 장치. 그러니까 오일을 통해서 윤활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윤활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활 장치에서 윤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다. 네.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마찰 감소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 번째가 마찰 감소, 두 번째가 밀봉 작용. 밀봉 작용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찰열을 흡수 제거하는 냉각작용 여기 동그라미. 다음 이물을 씻어내는 청정작용 여기 청정작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운동부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작용 거기에도 동그라미. 그 다음 충격 완화 소음 방지 작용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윤활장치의 그 특징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특징의 종류 물어보기도 하고 내부의 이물을 씻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해 가죠? 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윤활 장치에는 뭐 오일팬, 오일 펌프, 그리고 유압 조정기, 오일 파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사행정 기관에서 이 윤활을 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비산 압송 급유식 거기에 밑줄 쳐주세요. 비산 압송 급유식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압송식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혼합식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91페이지 보면 냉각장치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기관 자체가 1000에서 2500도씨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을 그대로 냉각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손도 되고 또 수명이 깎여요. 예,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각 부분이 파손될 수 있고 연소 상태가 불량할 수 있고요. 윤활유 점도 감소와 변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냉각 장치들이 필요한데 냉각 장치는 기관에서 공냉식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 보세요. 순냉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냉식 먼저 살펴보면 91쪽에 공냉식 요거는 옆에다가 그 다음 줄에 있네요. 냉각핀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냉각핀이라고 해서 핀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공기중하고 공기중에 이렇게 드러나서 마찰을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냉각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볍고 좀 기관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장점은 있는데 냉각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92페이지 볼게요. 흔히 이야기하는 라디에이터가 있는 방식은 순행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92페이지에 보면 호퍼식, 콘덴서식, 라디에이터식 이런 것들은 순행식이다. 자,
호퍼식 동그라미 칠게요. 호퍼식은 실린더 주위에 있는 물 재킷 위에 호퍼를 설치해서 물의 증발열에 의해 기관을 냉각시키는 방식. 여기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다음 콘덴서식 동그라미 치세요. 콘덴서식. 요거는 물 재킷 위에 콘덴서를 설치하고 실린더 주위에서 생긴 수증기가 콘덴서를 통과하는 공기의 작용으로 응축되어서 물 재킷으로 되돌아가는 방식. 거기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다음 라디에이터식 동그라미 치세요. 라디에이터식.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 라디에이터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냉각수가 순환이 되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한 10번째 줄 정도 보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물펌프, 가열된 냉각수를 공기로 냉각시키는 라디에이터, 그리고 냉각팬, 수온 조절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온 조절기는 뭐 영어로 서머스탯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한 3문제, 4문제 정도 등장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위치 찾으라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액을 보기 전에 91페이지에 심화학습 있죠? 심화학습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엔진 오일의 색이 변하는 원인 요거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붉은색으로 변할 때 요거는 첨가된 적색 연료가 오일에 옮겨가면 붉은색으로 되고요. 두 번째 회색으로 변할 때 요거는 납 화합물이 띠는 색이에요. 그래서 슬러지가 되어가지고 오일 클리너에 붙을 때는 회색이 되고요. 우유색이 되는 경우에는 헤드 게스킷이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혼입되었을 때 이때 우유색이고요. 그 다음 검은색으로 되는 경우는 주석 등의 혼입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색깔 변하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열어서 찍어보면 되죠. 네. 엔진 오일은 다 찍어볼 수 있으니까 찍어보시면 됩니다. 찍어볼 때는 항상 꺼내자마자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꺼내서 한번 닦고 다시 넣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정확한 양을 보기 위해서. 엔진이 순환을 하고 있을 때는 엔진 오일도 살짝 위로 올라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엔진 오일의 양은 점검을 하려면 일단 한번 닦고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됐죠? 네. 자, 92쪽 부동액 보시면요. 부동액은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과 함께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유동성과 수용성이 좋은 알코올류나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유를 혼합해서 냉각수의 빙점을 낮춘 것, 요거를 이제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부동액하고 물을 혼합해서 활용을 합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액하고 물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빙결 온도가 변화하는데 에틸렌글리콜의 경우에는 물과 최적비 68%까지는 빙점은 영하 69도까지 낮아지는데 그 이상의 혼합비에서는 빙결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액 사용상의 주의점이 93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위에 체크해 놓으시고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 갈게요.